지구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지표면을 누르는 압력. 대기압을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 게이지압. 이때 대기압 이상을 정압. 일대 절대압은 무엇과 무엇을 더한 거라고 하죠?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이때가 정압일 때 절대압.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압 이하를 부압이라고 하는데, 자,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진공압입니다. 근데 지구에서는 자, 완전 진공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했죠. 조금이라도 보면 미세하게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압일 때 절대압은 대기압에서 뭘 빼주면 되죠? 진공압을 빼면은 이게 바로 절대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진공압이 나왔으니까 부압에서 이제 절대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압에서의 자 절대압은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주면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밀리미터 Hg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할 때 대기압 얼마였죠? 그렇죠. 700, 그렇죠. 60 밀리미터 Hg였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690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70mm Hg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를 킬로파스칼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700 비례식으로 하면 되죠. 760mm Hg는 그렇죠. 이럴 때 킬로파스칼은 얼마죠? 그렇죠. 101.320 킬로파스칼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70 밀리미터 Hg라면은 킬로파스칼로 하면은 얼마인가? 비례식. 그래서 부동호 사이 곱하기. 자, 먼 쪽 곱하기 하죠. 그러면은 760x는 101.325 곱하기 70 x만 남겨놓으면 양쪽에 760을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9.33 킬로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한번 보죠. 자, 26번. 또 보일러를 또 나왔어요. 매시간 1000kg의 LPG를 연료 사용량이죠. 자, 15,000kg/h의 증기를 발생한다. 증기 발생량. 그러니까 실제 증발량이 되는 거죠. 이때 보일러 효율은 얼마인가? 자, LPG의 총 발열량은 자, 12,980. 발생 증기 엔탈피는 750. 급수 엔탈피는 18입니다. 보일러 효율. 자, 뭐 전형적인 공식이죠. 실제 증발량 15,000 곱하기 증기 엔탈피 자, 750 급수 엔탈피 18. 자, 그 다음에 보일러 보면 연료 사용량이 1000 발열량이 보면은 12,980 곱하기 100을 해서 효율을 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84.59%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죠. 자, 다시 여러분들 혼합가스, 혼합기체에 보면은 상한가 또는 하한가. 자, 이거 구하는 거.
누구의 법칙이라고 했죠? 르? 프랑스 사람인데 이게. 네. 근데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있는데 르 뭐죠? 샤틀리에 네.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좀 이 사람 이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많이 좀 따라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르 샤틀리에. 이게 또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혼합가스의 이제 상한가 이거는 자 100하고 자 이제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프로판이 20%.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한값이기 때문에 프로판 얼마를 대입해야죠? 2.2. 자, 플러스 그러면 메탄이 80%. 메탄 하한값이 그죠? 5.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상한가 하한값은 색에 따라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은 문제에 주어진 값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은 4%. 근데 3점 뭐가 나왔어? 정확하게 얼마 나왔죠? 하면 98. 네. 네. 이렇게 계산을 쓰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4%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27번 한번 찾아봤고요.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왔어요. 연소가스, 부피 조성, 자, 공기비, 예, 또 나왔어요. 21 빼기 얼마죠? 8. 네, 1.6에. 저도 이게 계속 푸다 보니까 정답 같이 교육이 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9번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공식이 딱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죠. 연료 효율이 72%입니다. 네. 그리고 85% 연료 효율을 증가시켰어요. 이때 연료의 절감 비율은 얼마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해석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만약에 72% 2%에서 효율일 때 연료 사용량입니다. 효율시 연료 사용량. 연료 사용량은 100을 자 0.72 72% 0.7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자 138.89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85% 효율시 연료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해석의 문제야. 자, 연료 사용량은 이번에는 100을 0.85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자, 117.6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료 절감량은 자 138.89에서 117.65를 빼주면은 21.24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료 절감 비율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21.24를 자 아까 보면 72%일 때 보면은 연료 사용량 있죠. 그래서 138.89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15.3%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변별력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좀 낸 것 같아요. 네. 박사 수준까지 올라가는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틀렸다고 낸 것 같아요. 이게. 자, 이번에 30번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30번은 앞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데 대신 앞에는 메탄이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프로판이 나왔다는 겁니다. 프로판. 자, 그러면 프로판 한번 해보죠. 자, 프로판 가스의 연소시 이론 공기량을 중량 기준으로 구하시오. 근데 이론 산소량을 구하려면은 이론 산소량을 구해야지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기비일 때 이건 메탄이었고 이번에 프로판으로 한번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판 C3H8 그래서 O2 그래서 이제 이 탄화수에 완전 연소식 대입해서 이 몰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주어집니다. 3CO2 플러스 4H2. 자, 먼저 이론산소량,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자 중량 기준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론 산소량은 자 여러분들 5 곱하기 32 여기가 보면은 자 5 곱하기 산소가 보면 16 곱하기 2 32가 되죠. 그래서 자 5 곱하기 32를 자 22.4 자, 노멀 세제곱미터 자 이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7.14 kg 노멀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기체는 자 1kg보다 22.4로 최적이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22.4로 나눠주시면은 이론 산소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을 구해야지 여기에다가 최적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 7.14 이론 산소량을 자 여러분들 공기 중에 최적으로 보면은 몇 퍼센트가 있다고 했죠? 그죠? 23.2. 예. 자, 만약에 최적 기준이면은 자, 산소가 보면은 21%. 만약에 중량 기준이면은 23.2%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질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3.1을 대입할 때는 0.232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지. 계산해 보면은 자 23.8 자 노멀 세제곱미터 퍼 노멀 세제곱미터입니다. 아니죠. 킬로그램 퍼. 계산해 보면은 30 나옵니다. 30.77 킬로그램 퍼 노멀 세제곱미터.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론 산소량을 구해야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31번으로 가죠. 자, 15도씨의 물. 자, 급수에서 압력 0.35. 자, 근데 이거 계산 문제 앞에서 한번 했었죠? 했었죠?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음. 32번으로 가지. 자, 대기압이 760 mm Hg입니다. 네. 그리고 압력계 압력이 자, 게이지압이죠. 자, 3kg per 제곱센티미터일 때 절대압 자, MPA로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대기압 여러분들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 이것도 앞에서 문제 풀어봤어요.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 하면 얼마죠? 이거는 1.0332 예,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죠. 같죠? 예. 자, 그러면은 먼저 절대압은 자, 여러분들 지금 게이지압 나오면 무조건 정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니까 3 플러스 1.0332 하면은 4.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자, MPA로 구하라고 했죠. 근데 간단하게 구하려면은 그냥 한 자리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0.4 MPA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막 정확하게 소자 주제를 맞추고 싶다. 비례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죠. 비례식으로 할 때는 자, 보면은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일 때,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MPA로 하면은 자, 0.101325 자, 메가파스칼은 자, 4.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일 때 X 메가파스칼은 얼마인가? 그래서 부등호 가까이 계산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1.0332 X는 자 0.101325 곱하기 자 4.0332 그리고 1.0332로 양쪽에 나눠주시면은 그러면은 X를 구할 수가 있죠. 한번 이것도 한번 구해서 한번 비교해 보죠.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면은 자, X는 0.395 네, MPA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소수자를 하나 밀어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그냥 맞는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33번입니다. 자, 연료 사용량이 120kg. 자, 상당된 발량이 2000kg/h. 저희 발량이 9800kcal/kg이에요. 급수 온도는 30도, 압력은 10kg/제곱센티미터일 때 보일러 효율을 구하시오. 자, 근데 보일러 효율인데 여기 보면은 연료 사용량과 연료 발열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임열로 쓰면 되고, 자,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뭐 실제 증발량, 징계한테 급수에서는 안 주어졌죠. 대신 상당 증발량 주어졌죠. 그러면은 유열은 뭐죠? 상당 증발량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죠? 유열은 그렇죠. 530. 여기를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상당 증발량이 2000 곱하기 539. 자, 연료 사용량 120. 자, 120 곱하기 그 다음에 발열량이 9800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91.67% 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보일러 효율과 관련된 공식들은 웬만큼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자, 이번에 이제 34번 한번 보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응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응용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유량이 3050 세제곱미터 per hour, 양정이 85m, 자, 전달 계수가 1.1, 자, 효율이 78%입니다. 일대 처음 회전수가 1800 rpm에서 나중 회전수가 1980 rpm으로 회전수가 바뀌면은, 자, 소요 동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소요 동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이제 여기서 내용이 조금 이게 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소요 동력이 축동력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출력을 나타내는 건지 그게 약간 좀 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명확하게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한번 찾아봤는데 소요 동력이라고는 안 나와요. 소요 동력, 출력은 기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총 출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신다면은 한번 질문을 해도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 말하는 소요 동력이 보면은 축동력을 말하는 건지 또는 보면은 여러분들 출력을 말하는 건지 그거를 저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죠. 왜냐면은
전달 개수를 곱하냐 안 곱하냐가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감독관한테 한번 물어봐서 그걸 조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명확하게 이제 출력이냐 보면 소유동력이나 축동력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소유동력에서 이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선은 축동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회전수가 바뀌었을 때 소요 동력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회전수가 바뀌었을 때 자 동력이 바뀌는 거 이거 뭐죠? 무슨 법칙이죠? 상사법칙. 예. 상사법칙을 구해야 돼. 그러려면은 처음에 보면은 축동력을 구하면은 여기다 상사법칙 회전수로 해서 나중에 보면은 축동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면은 축동력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동력 공식이 있었죠. 자, 유체 비중량 얼마였죠? 그렇죠, 1000 곱하기 자 유량이 자 3050. 자, 근데 또 시간으로 줬어요. 그러면 얼마로 나눠줘야죠? 그렇죠, 36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곱하기 양정이 85m. 자, 그러면은 축동력이 보통 킬로와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킬로와트 일량 얼마죠? 100이. 그 다음에 펌프 효율 0.78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905.15 킬로와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축동력 구했으니까 회전수가 바뀌었을 때 이제 축동력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상사법칙 이용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상사법칙에서 자 축동력은 자 처음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축동력을 구하는 거죠. 처음 축동력 곱하기 회전수분의 나중 회전수 몇 제곱이죠? 그렇죠. 3승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905.15 곱하기 자 처음 회전수가 자 1800, 나중 회전수가 1980. 자 3승으로 하면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1204.75 킬로와트입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문제 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한 사항. 35번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장은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미리 여러분들 문제 풀이해주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지금 문제 풀면은 안 배웠던 내용들은 또 체크하면서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대략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 문제의 공식이나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은 미리 여러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중간에 하는 겁니다.